반도체 패권 전쟁의 진짜 무기. 그건 나노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웨이퍼 100장 중 85장이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삼성마저 가동률 50% 붕괴, 퀄컴도 엔비디아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평택 클린룸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원팩토리 전략이 시작됩니다. 퀄컴이 돌아왔습니다. 구글, 테슬라, AMD까지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삼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7년 수율 80% 고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수율 15%의 비극. 중국 반도체 보조금에 함정에 빠지다.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SMIC가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미국의 가혹한 수출 통제 속에서도 7나노에 이어 5나노 파일럿 라인까지 가동하며 월 10만 장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발표가 쏟아졌기 때문이죠. 겉보기엔 완벽한 기술 독립처럼 보였다. 하지만 무대 뒤의 진짜 숫자는 처참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추적한 결과 SMIC 5나노 파일럿 라인의 수율은 고작 15% 안팎, 최나노 공정 역시 상업성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50% 아래로 파악됐다. 수조 원을 쏟아부어 웨이퍼 100장을 찍어내면 그중 85장은 불량 판정을 받고 바로 폐기 처분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숫자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DUV, 다중 패터닝이 만든 구조적 벗. 장비의 한계가 수율을 죽이다. 도대체 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장비의 차이에 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작업에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즉 EUV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 장비는 단 한 번의 빛으로 엄청나게 정밀한 미세 회로를 깔끔하게 새겨준다. 하지만 미국이 이 핵심 전략 자산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구형 장비인 DUV를 쥐어짜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EUV가 도장을 한 번에 꼭 찍는 기술이라면 DUV로 5나노를 만드는 건 같은 위치에 도장을 4번, 5번씩 반복해서 찍어 억지로 정밀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다중 패터닝 방식이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첫째, 누적 오차의 함정이다. 한 번 찍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핀트가 어긋나는데 이게 4-5번 겹치면 치명적인 불량으로 이어진다. 둘째, 비용의 폭주다. 공정 횟수가 늘어나니 장비 가동 시간, 전기세, 유지보수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 셋째, 납기일의 붕괴다. 수율이 15%라는 건 고객이 10,000개의 칩을 요청할 때 공장은 7만 개 분량의 재료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줄도산 절차를 밟는 이유는 기술 개발을 못해서가 아니다. 낭비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업성 실패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보조금이라는 진통제로는 구조적으로 무너진 원가와 납기 약속을 영원히 막아줄 수 없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와 수율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신뢰의 붕괴와 권력의 이동, 삼성 파운드리의 암흑기. 중국이 수율의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사실 삼성 파운드리 역시 뼈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공장 가동률은 50%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만 천문학적인 적자가 쏟아졌죠. 시장은 정말 냉혹했다. 퀄컴은 발주를 끊었고 엔비디아의 핵심 칩 물량은 모조리 대만 TSMC가 독식했다. 글로벌 점유율이 TSMC가 70%를 넘길 때 삼성은 한 자릿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고객들은 왜 삼성을 떠났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은 공정의 미세함 이전에 일정의 정확함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AI 가속기 출시 일정이 딱 한 달만 밀려도 빅테크 기업들은 수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다. 당시 삼성의 초기 수율 불안정은 고객들에게 너무나 큰 리스크로 인식됐던 거죠.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단가를 낮춰줘도 주문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파운드리 시장의 매혹한 법칙이다. 삼성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택 클린룸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언론이 몰락을 떠들썩하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공정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 60% 생존선을 돌파하다. 모두가 삼성 파운드리의 위기를 말할 때 평택 라인 깊숙한 곳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차세대 기술인 2나노 GAA 공정의 수율 안정화였죠. 파운드리 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수율의 3단계 법칙이 있다. 수율 60%는 비로소 상업적 양산이 가능해지고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이다. 수율 70%는 원가를 확 낮춰서 경쟁사인 TSMC의 가격 인상에 대항할 무기가 생기는 시점이죠. 수율 80%가 되면 이때부터는 고객이 가격을 묻기 전에 언제 납품되나요? 부터 묻게 되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삼성은 30%대에서 맴돌던 2나노 공정 수율을 불과 1년여 만에 60%대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파격적이고 확실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자사 칩을 활용한 스스로 증명 전략이었다. 삼성은 자사의 모바일 칩셋 엑시노스를 자신들의 2나노 공정으로 직접 찍어냈다. 수율 불안에 대한 외부 고객들의 의구심을 삼성의 핵심 제품을 담보로 걸고 정면 돌파한 것이다. 원작 대비 크게 향상된 연산 성능과 발열 제어 능력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 전략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데이터의 선순환에 있다. 자체 물량으로 라인을 쉼없이 돌리니 바닥을 치던 공장 가동률이 단숨에 80%를 돌파했고 가동률이 오르면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적자폭이 뚝 떨어졌다. 동시에 웨이퍼가 돌아갈수록 현장 엔지니어들의 손끝에는 피 같은 공정 데이터가 쌓였다. 데이터가 쌓이면 수율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중국이 15% 수율에 함정해서 허우적거리며 공장을 세우고 있을 때 삼성은 내부 물량을 발판 삼아 60% 고지를 조용히 점령해버린 것이다. 판을 뒤흔든 조커, 원팩토리와 수직 통합의 힘. 하지만 2나노 수율 회복만으로는 TSMC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삼성이 꺼내든 마지막 승부수, 바로 수직 통합 전략이다.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이 HBM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두뇌가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인데 예전에는 메모리 기업들이 이것을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긴 다음 다시 가져와서 메모리와 조립해야 했다. 동선도 길고 일정을 전적으로 파운드리 업체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뼈아픈 약점이 있었죠. 삼성은 달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사업부와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이 한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요. 삼성은 HBM의 베이스 다이를 자사 4나노 파운드리 라인에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다. 썸텍 캠퍼스의 거대한 팹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 그 밑을 바치는 파운드리 초미세 로직 칩,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결합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원팩토리 전략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날 바로 파운드리 라인에 지시가 내려간다. 납기를 당겨야 한다면 내부 조율만으로 스케줄을 통제한다. PSMC. 스케줄표만 바라보며 목을 매야 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이 수직 통합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가장 유연하고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쟁의 판을 통째로 뒤집기 시작했다. 빅테크의 귀환, 가격표가 아니라 시간을 사다.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낸 수직 통합의 톱니바퀴는 결국 글로벌 큰손들의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만들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결정 회의실을 상상해보자. 화면에는 이런 상황이 띄워져 있다. TSMC 최첨단 웨이퍼 가격 최대 20% 인상 예정. 당장 주문을 넣어도 최소 18개월 대기. 그런데 바로 옆 슬라이드에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다. 삼성전자 2나노 수율 60% 생존선 돌파. HBM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턴키 공급 가능. 단가와 납기 협상, 훨씬 유연함. 조단위 예산을 집행하는 임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수율이 30%를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납기일 붕괴 리스크를 안고 갈 기업은 없으니까. 하지만 수율 60%를 돌파하고 자체 칩으로 성능까지 증명해내자 굳게 던 있던 협상 테이블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건
한때 등을 돌렸던 퀄컴이었다. 삼성의 2나노 샘플을 다시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구글 역시 차세대 칩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테슬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AI 물량을 TSMC와 삼성으로 분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다.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 파트너로 삼성의 HBM 4세대를 낙점한 것이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쳐내는 데 집중하는 사이, 삼성은 거대한 두 번째 축인 AMD를 확고하게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주문량 증가가 아니다. TSMC의 절대 권력에 확실한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조용한 나비 효과. 당심의 노후 자산이 움직이고 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우리 모두의 계절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으니까요. 삼성 하나가 살아나면 그 밑을 든든하게 받치는 수백 개의 기둥들이 동시에 솟아오른다. 가장 대표적인 게 HBM 생산의 필수 장비인 TC 본더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미 반도체다.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넘나들며 글로벌 최상위 기업도 달성하기 힘든 4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대한민국 기술력의 민낯이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삼성이 치고 올라오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첫 가동 시점을 2027년 초로 앞당겼다.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초대형 결단이죠. 그 결과 국내 소부장 상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자산의 이동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발 AI 인프라 수요 폭발과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신호가 맞물려 주가가 움직일 때, 그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다. 삼성의 수율과 가동률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계기판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삼성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2021년 모든 판이 결정되는 최종 승부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미래의 판도를 읽는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다. 첫째, 2나노 수율 70% 돌파 시점이다. 60%는 겨우 숨통이 트인 생존선이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죠. P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진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수율 70%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칩을 뽑아내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점. 이 숫자를 언제 달성하느냐가 2027년 파운드리 판도를 결정짓는다. 둘째, 중국 SMIC의 생존 여부와 추격 속도다. 지금은 15%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파산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자본력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만약 SMIC 5나노 수율이 50%까지 올라온다는 뉴스가 들리면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시장부터 거대한 가격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중국 보조금이 아니라 중국 파운드리 수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분기별 파운드리 가동률 유지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춤을 추지만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건 공장이 얼마나 쉼없이 돌아가느냐에 달려있죠. 지금 80%를 돌파한 가동률이 빅테크들의 양산 물량이 본격 투입되면서 계속 유지되는지,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로 확정되는지가 반도체 패권 이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은 감정이나 구호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에서 밤을 지새우는 엔지니어들의 손끝,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쌓아올린 공정 데이터, 그리고 원가와 납기를 맹정하게 계산하는 빅테크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수율 15%의 함정에 빠져 보조금만 태우는 중국과 수율 60%를 발판 삼아 수직 통합으로 독점의 성벽을 부수는 대한민국. 이 두 숫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다.